네, 안녕하세요. 글로벌토스 원선웅입니다. 오늘은 폴스타2 싱글 모터 모델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승을 통해서는 듀얼 모터 모델을 소개를 해 드렸었죠. 싱글 모터 모델의 장점이라면 주행거리도 굉장히 좀 넉넉한 주행거리를 확보하고 있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가격부적인 측면이겠죠. 5천만 원을 조금 넘는 가격부터 이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수입 엔트리 전기차를 보시는 분들에게는 이 폴스타2가 구매 리스트에 아마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보다 조금 더 저렴한 유럽산 전기차들도 있긴 하지만 주행거리가 조금 아쉬운 점들이 많이 있죠. 그런 점에 있어서 이 폴스타2는 주행거리도 충분히 확보한 만족스러운 이 상품성을 가지고 있는 특징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디자인에 있어서 정말 매력적인 모습을 좀 갖추고 있는 차량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사실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듀얼 모터 모델과 디자인은 동일합니다. 차량의 측면에 이제 출력 부분만 조금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부분이 찾아볼 수가 있겠죠. 사각 형태의 이 라디에이터 그릴 모습이라든지 북극성을 형상화한 이 폴스타 로고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볼보라든지 폴스타 브랜드에서 익숙한 이렇게 T자 형태의 헤드램프 조형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휠 같은 경우에는요, 사양에 따라서 퍼포먼스 패키지를 더하는 경우에는 노란색 브레이크 캘리퍼가 더해진 대구경의 휠도 좀 탑재를 할 수가 있고요. 휠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총 퍼포먼스 패키지까지는 총 세 가지의 휠 디자인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차량의 측면에 보면은 폴스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로고가 좀 덧대어져 있죠. 폴스타2, 그 다음에 배터리 일렉트릭 비클 78kWh의 배터리 용량과 170kWh의 출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좀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이드미러 같은 경우에는요, 옆에서 보게 되면은 거의 프레임이 살짝 보이지 않는, 프레임이 거의 보이지 않는 아주 매끈한 디자인의 사이드 미러를 볼 수가 있고요. 차량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역시나 비율적인 측면에 있어서 세단과 SUV의 중간쯤 오가는 크로스오버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상고도 일반적인 세단 모델보다 조금 더 높은 편이고요. 특히나 이제 뒤쪽으로 가는 이 루프라인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인 세단의 형태는 아니죠. 그리고 굉장히 이 트렁크 부분이라든지 적재 공간에 있어서도 해치백 스타일처럼 이제 같이 다 열리는 도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짐을 실는 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용도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편한 모습을 세단과 비교해서 굉장히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특한 이 뒤쪽 2열 글라스의 요 형상도 측면에서 이 폴스타2의 디자인을 좀 특징짓는 요소이기도 하죠. 리어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디귿자 형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디귿자 형태로 구성된 커넥티드 형태의 이 리어 램프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뒤쪽에 당연히 전기차니까 깔끔한 이 리어 범퍼 형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차량 외관 디자인에 있어서는 볼보라든지 폴스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깔끔하고 잘 정돈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거기다가 국내 시장에서의 반응도 사실 괜찮습니다. 올해 판매된 차량, 그러니까 지난해 12월에 사실 국내 시장에 폴스타 브랜드가 런칭을 했죠. 하지만 1월부터를 본격적인 판매를 봤을 때 올해 누적 판매만 해도 2,440여 대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브랜드에 판매되고 있는 차량이 지금 폴스타2 이 한 차량인데요. 이 차량 거기다가 전기차입니다. 아직 시장에서의 볼륨 자체가 크지 않은 전기차임에도 불구하고 한 2,400여 대를 판매했다는 점은 굉장히 좀 고무적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러한 것들이 디자인이라든지 전기차로서의 기본적인 성능, 이런 점에 있어서 소비자들의 좋은 평가를 받았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이제 실내 공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 폴스타2, 폴스타 브랜드의 차량 같은 경우에는 키를 소지한 상태거나 차 안에 있는 상태에서 따로 이제 시동 버튼이 없습니다. 차에 앉게 되면 바로 이제 차량에 전원이 들어오는 이런 특징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네, 이런 식으로 시트에 앉게 자동으로 차량에 전원이 들어오게 됩니다. 네, 기본적인 실내 구성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스티어링 휠 디자인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싱글 모터 모델이나 듀얼 모터 모델이나 실내에서는 디자인 차이, 큰 차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옵션 사양에 따라서 실내 구성이 좀 달라질 수가 있겠는데요. 옵션 사양의 선택이 역시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관련된 파일럿 패키지, 그 다음에 옵션들을 추가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옵션 가운데 이제 하만카드 오디오가 좀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하만카드 오디오 같은 옵션이 더해지는 플러스 패키지, 그 다음에 퍼포먼스를 좀 더 높일 수 있는 퍼포먼스 패키지, 이 세 가지 패키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거나 아니면 세 가지 모두 다 선택을 하셔도 되는데요. 사양에 따라서 좀 옵션 몇 가지가 빠지거나
빠지거나 더해지는 이러한 모습들은 좀 찾을 수가 있지만 아주 간단하고 심플한 옵션 구성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집 시승하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패키지와 파일럿 패키지 두 가지가 적용된 차량이고요. 폴스타 같은 경우는 전동화 모델로 시작했기 때문에 재생 가능한 이 소재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죽 시트 같은 경우에도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이 가죽 시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재질은 이제 기본적으로 패브릭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만졌을 때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패브릭이라기보다는 좀 앉았을 때 착자감을 좀 중시하고 몸을 잘 잡아줄 수 있는 이러한 천 소재가 덧대어져 있는 부분도 특징이 되겠고요. 물론 내구성도 충분히 잘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레스트가 이렇게 분리된 형태의 이 시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계기판 같은 경우에도 풀 디지털 계기판 적용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활용도가 상당히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팀의 모터와 누구 오토 이 두 가지가 이제 현지화된 메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SK와의 협력을 통해서 팀의 모터라든지 누구 오토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실 애플 카플레이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무선 연결을 통해서 애플 카플레이를 사용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실 이 시승을 하기 전에 이 폴스타2 이 동호회 게시판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사실 차량에 대한 불만은 사실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은데 아무래도 좀 아쉬운 점이라고 꼽는 부분들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팀의 모터와 누구 오토의 활용성은 나름 나쁘긴 않긴 하지만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만으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을 이렇게 구성해 놨느냐에 대해서 좀 아쉬움 같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사실 이것은 비단 이 폴스타2만의 조금 아쉬운 점 아니면 단점, 아니면 아직까지 좀 적용되지 못하는 점 이런 것들이라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수입차들이 이러한 문제점, 아쉬운 점들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비단 독일 브랜드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지금 팀의 모터나 누구 오토 같이 현지화된 내비게이션을 탑재하지 않은 회사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BMW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아마 현지화된 팀의 모터 같은 이런 커넥티드 기능들을 좀 추가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벤츠라든지 아우디,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러한 얘기들조차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이유들이 아무래도 이 현지화된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이 비용이 상당히 좀 많이 드는 부분입니다. 특히나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단일 시장이잖아요. 한국어를 사용하는 시장이 한국밖에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비용적인 측면에서 쉽게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이 아쉬움들이 단순하게 이제 폴스타2의 단점이라고 지적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수입차 전반에 좀 개선돼야 될 사항이라고 좀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다른 제조사들을 비교하면은, 다른 수입사들을 좀 비교하면은 팀의 모터라든지 누구 오토를 통해서 다양한 음성 명령을 이렇게 실행할 수 있는 점, 이런 점들만 사실 좀 높이 평가하고 싶거든요. 초기에는 몇 가지 조금 사용하기 번거로운 부분들이 오히려 생길 수도 있지만 이 자동차를 운전하시면서 주행을 하면서 운전하는 환경 속에서 사용을 해 보신다면은, 그리고 익숙해지신다면은 굉장히 만족도 높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동호회 게시판, 폴스타2 동호회 게시판에 보니까 음성 명령으로 조작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많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차량의 모든 기능을 음성으로 좀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좀 단점으로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차량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모든 기능을 음성 명령으로 제어를 할 수 있게 하는 것 자체가 이 안전상의 문제로 굉장히 위험한 부분입니다. 테슬라의 독자적인 OS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쉽게 적용할 수도 있고, 가장 우선시되는 게 오히려 좀 편의성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제조사들이나 폴스타, 특히나 이 폴스타 같은 경우에는 차량의 안전성, 기본적인 안전성도 굉장히 좀 뛰어나지만 이런 기능 사용에 있어서 운전자들의 안전을 가장 우선시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음성 명령으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차량의 기능들을 제어하는 것까지는 아직까지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폴스타뿐만 아니라 다른 제조사들도 마찬가지 부분이기도 하겠고요. 자, 대부분의 기능은 이제 통합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통해서 편리하게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유장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쓸어 올려서 이렇게 메뉴로 활성화시킬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앱들 같은 경우에는 이곳에서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연비 효율 같은 것들, 그다음 남의 주행거리 같은 것들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는 뭐 가볍게 표준 단단하게로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스티어링 휠의 이 느낌이라는 것이 조향할 때의 이 담력 같은 것을 설정해주는 부분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가볍게라고 설정을 해도요, 뭐 일반적인 소유자분들은 그렇게 뭐 가볍다는 느낌은 좀 들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국산차들처럼 이렇게 스티어링 휠이 막 휙휙 움직이는 그러한 설정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의 텐션은 좀 유지하고 있지만 이것을 좀 더 단단하게까지 3단계로 조절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폴스타 시승하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스포츠 모드 버튼은 절대 누르시면 안 됩니다. 차량의 성능이 좋아지는 스포츠 모드가 아니라 ESC를 끄는 버튼이거든요. 버튼을 누르게 되면 ESC가 꺼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주행에서는 굉장히 좀 위험합니다. 크림 모드 같은 경우에는 ON을 하게 되면은 내연기관 차량처럼 이제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떼고 가속 페달에서 발을 뗐을 때 차량이 앞으로 조금씩 움직이는 기능이거든요. 이런 것을 끄고 켤 수도 있는데요. 뭐 크림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따가 주행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크림 모드를 끄게 되면은 차량을 주행할 때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뗐을 때 조금 더 회생제동이 만약에 기능을 좀 높인 상태라면은 클린 모드를 끄고 주행하는 것이 조금 더 편안하게 이제 주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울컥거림을 좀 더 덜하게 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그리고 또 원페달 드라이빙을 완전히 이제 차량이 멈추는 것까지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제 클린 모드를 오프를 하고 주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페달 드라이빙의 강도 같은 경우에는 끄기 낮은 표준으로 이 세 가지로 맞출 수가 있고요. 뭐 낮은 정도로만 해놔도 회생제동이 제법 좀 강하게 걸립니다. 그리고 표준으로 맞춰놓게 되면은 이제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뗐을 때 차량이 완전히 멈추는 것까지 이제 지원을 하게 되고요. 기어 노브의 디자인 굉장히 좀 예쁘죠. 이제 육각형 형태의 이러한 모습도 특징이 되어 있고요. 가운데도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말씀드릴 부분이 이제 지금은 이제 전원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바로 이제 D모드로 놓기만 하면 이제 주행이 가능한 상태인데요. 사실 그 전기차를 충전하는 동안에 이 차량의 전원을 좀 끄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버튼이 따로 없어서 뭐 당황하시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요 오디오 컨트롤 버튼이 있죠. 이것을 이제 길게 누르게 되면은 화면상에 이렇게 차량 전원 끄기라는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이때 이렇게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차량의 전원까지 완전히 이렇게 꺼지게 됩니다. 그래서 별도의 뭐 전력을 소모하지 않고 차량에 충전하는 동안에 차 안에서 이제 기다릴 수 있는 이러한 기능들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버튼 누르면 다시 활성화가 됩니다. 아래쪽에 수납 공간들 마련되어 있고요. 시트 같은 경우에 이제 허벅지를 지지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이렇게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전체적인 소재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 소재 같은 것들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또 우드 소재, 이 표면을 만져봤을 때 우드처럼 느껴지는 이러한 소재들도 적용이 되면서 굉장히 따뜻한 그리고 촉감에 있어서는 흡사 그 소파를 만지는 듯한 이러한 느낌을 좀 많이 받게 됩니다. 폴스타 2를 구매하신 분들이나 관심 있는 분들이 차량의 실내 공간이 좁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 같은 세그먼트 뭐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다른 차량들과 비교해봐도 뭐 이렇게 실내가 너무 좁다라는 생각은 저는 사실 뭐 개인적으로 크게 들진 않습니다. 일단 앉아봐도요. 지금 제가 시트 포지션을 키에 맞춰 놓은 상태인데요. 무릎 공간 같은 경우에 주먹이 하나 반 정도가 남는 공간이기도 하고요. 머리 공간도 이제 주먹이 하나 정도가 들어가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실내 공간에서 답답함은 사실 크게 느껴지지가 않는데요. 한 가지 그래도 아쉬운 점이라면 이 측면부에 이 머리가 조금 닿는 경우는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뭐 차량의 이 위쪽의 높이가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요. 머리가 이렇게 많이 걸리는 점은 아닌데 이쪽이 조금 도드라지게 튀어나와 있어서 머리가 살짝 닿을 수도 있다라는 점, 이런 점들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좁다고 느껴지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이 부분이겠죠. 이 파노라믹 선루프가 적용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개방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USB-C 타입 포트 2개가 마련되어 있고요. 열선이 3단계로 조절 가능한 열선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송풍구도 마련되어 있고요. 전기차다 보니까 이 앞쪽에 뭐 발을 놓는 공간에서도 여유가 있죠. 이 전기차 플랫폼의 특징 같은 경우, 아우디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가운데가 좀 꺼져 있는 경우, 포르쉐도 그랬었죠. 이 가운데가 좀 꺼져 있는 발을 놓는 부분에 좀 여유를 갖는 부분, 이런 점들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특별히 뭐 구동축이 있는 모델은 아닌데 이 가운데가 좀 솟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이제 배터리가 위치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발을 놓는 공간을 좀 더 아래쪽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것 같죠. 컵홀더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 따로 이렇게 스키스로는 따로 마련되지 않습니다. 헤드레스트는 그래도 3개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가운데 좀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가운데 안 끼는 상당히 좀 불편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헤드레스트는 그래도 3개가 마련이 되어 있네요.
자, 적재 공간 같은 경우에는요, 전동식 트렁크를 마련하고 있고, 뭐 전체적으로 다 열리는 이렇게 넓은 입구를 가지고 있는 적재 공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듀얼 모터 모델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이 구성 자체는요, 이렇게 짐을 적재하고 뭐 쇼핑백 같은 것을 고정할 수 있는 밴드가 마련된 이러한 점들도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을 열게 되면요, 네, 이 부분은 사실 이렇게 수동으로 고정해야 하는 요 기둥이 있습니다. 요것을 통해서 고정을 하게 되면 아래쪽에 수납 공간도 굉장히 여유롭게 가져가고 있는 부분 확인할 수가 있죠. 전체적으로 배터리가 뭐 이 적재 공간의 끝까지 위치한 게 아니라 차량의 좀 가운데 쪽에 2열 아래쪽에 좀 배치를 하기 때문에 이제 차량의 전후 무게 배분도 맞출 수가 있고, 이렇게 적정 넓은 수납 공간도 다시 또 추가로 확보할 수가 있고요. 또 완소 케이블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차량의 앞쪽에는 이제 프렁크 공간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 앞쪽에 레버를 당기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프렁크 공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프렁크 공간이 제법 조금 크기가 넉넉한 편이죠. 이 앞쪽에는 리페어 킷이 마련되어 있고요. 이곳에서는 조금 뭐 먼지가 묻거나 뭐 이런 짐들 같은 경우에는 이 뒤 앞쪽에 이제 프렁크 공간을 넣으면서 조금 더 이 적재 공간을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는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폴스타2 싱글 모터 모델의 한번 주행 성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듀얼 모터에 이어서 싱글 모터 모델은 좀 어떤 차이점을 보여줄지 굉장히 좀 궁금했었는데요. 드디어 경험을 해보게 됐습니다. 자, 일단 앞쪽에 전방에 좀 코너 쪽에 좀 진입을 하고 있는데요. 코너에서의 움직임이 어떨까요? 지금 살짝 비가 오는 상황이긴 한데도 제법 빠르게 이 코너를 공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인 움직임에서 굉장히 경쾌하다는 생각이 들게 되고요. 사실 듀얼 모터 모델의 출력이 뭐 400마력이 넘는 고출력의 모델이기 때문에 이 싱글 모터 모델이 자칫 조금 재미없는 차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막상 타보니까 뭐 사실 그런 점은 별로 이렇게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 싱글 모터 모델 같은 경우는 최고 출력이 231마력이고요. 최대 토크가 33 정도의 토크를 발휘하는 차량입니다. 뭐 재원상으로만 본다면 2.0L 뭐 가솔린 터보 모델, 1.6L 가솔린 터보 모델 정도의 출력을 좀 발휘하는 차량이고요. 최대 토크로만 본다면 뭐 동급 배기량의 뭐 디젤 모델과 비교를 해봐도 좋을 만큼 토크를 상당히 좀 높은 편이죠. 그래서 역시나 뭐 전기차기 때문에 초반 가속력이 뭐 좋은 것은 싱글 모터 모델이나 뭐 듀얼 모터 모델이나 굉장히 만족스러운 수준의 이 초반 가속력을 좀 발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0에서부터 100km까지 가속 시간이 뭐 7초라는 점, 이 점 때문에 이제 속도를 계속 꾸준히 높여 나가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듀얼 모터 모델보다는 좀 차이가 나는 것이 느껴지긴 합니다만, 일반적인 뭐 운전자분들이 느끼시기에 뭐 답답하다는 느낌, 뭐 원하는 순간에 추월을 하고 조금 뭐 어느 정도 속도를 높여 나갈 때의 느낌, 이런 점에 있어서 불만족스러운 부분은 사실 좀 찾기가 어려우실 것 같아요. 지금도 최고 속도 지금 한 90에서 100km 사이를 주행을 하면서 조금 속도를 높이면서 추월도 하면서 지금 주행하고 있긴 한데, 이 정도 속도에서도 뭐 가속하고 추월해 나가는데 답답함은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거기다 일단 차선을 바꿀 때라든지 코너를 돌아 나갈 때 굉장히 경쾌하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전기차다 보니까 일반적인 내연기관 차량들과 무게 배분에서도 차이를 가지게 되고, 차량의 앞쪽이 좀 더 가볍기 때문에 이런 민첩한 움직임도 도와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뭐 구조를 잠깐 설명드리자면은, 일단 차량 하부에 좀 배터리가 위치해 있고, 각각의 전기 모터, 뭐 듀얼 모터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앞뒤 이제 전기가 모터가 위치해 있고, 이제 싱글 모터 모델은 앞쪽에만 이 전기 모터가 위치하게 됩니다. 이 전기차의 특성상 이러한 무게 배분 때문에 이제 앞뒤 무게 배분을 잘 맞출 수가, 더 쉽게 5대5 뭐 비슷한 비율로 이제 맞출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차량의 코너를 이제 급격하게 좀 빠른 속도로 빠져나갈 때도 다른 내연기관 차량들이라면 뭐 언더스티어가 나기 굉장히 쉬운 경우겠죠. 뭐 특히나 이제 전륜 구동을 하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 이제 무거운 뭐 엔진이라든지 파워트레인 계통의 무게가 앞쪽에 많이 실리기 때문에 언더스티어가 더 자주 나는 상황일 텐데, 지금 이 싱글 모터 모델 폴스타2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을 굉장히 좀 찾기 어렵습니다. 굉장히 쉽게 이제 코너를 돌아 나가고 굉장히 빠르다는 느낌, 경쾌하다는 느낌을 좀 받게 되고요. 기본적으로 서스펜션 세팅 자체가 굉장히 뭐 단단하게 이렇게 세팅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뭐 부드러운 세팅까지는 아니고요. 뭐 노면의 요철들도 어느 정도 잘 느껴지는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기본적으로 이러한 충격들, 노면의 충격들이 날카롭게 전해져 오는 타입은 아닙니다. 굉장히 좀 끝이 좀 다듬어져서 이제 운전자에게 그렇게 충격이 전해지는 이러한 느낌들도 받게 되는데요. 지금 사실 비가 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노면에 부딪히는 이 빗방울 소리가 조금 크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사실 다른 차량들, 다른 뭐 내연기관 차량들과 비교했을 때도 조금 더 크게 들리는 편은 있는 것 같아요. 뭐 차량이 워낙 이 전기차들 같은 경우에는 일상에서 주행할 때 워낙 조용하게 주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차음 자체가 뭐 폴스타2가 굉장히 잘 돼 있는 차량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노면에서 올라오는 이 타이어의 마찰음도 어느 정도 들리긴 하고요. 자, 지금은 이제 회생제동을 거의 끈 상태이고요. 클린 모드는 ON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전기 모터의 회생제동을 약하게 해놓고 있는 주행하는 상태인데요. 좀 원페달 드라이빙이 가능할 정도로 회생제동을 강하게 켜고 클린 모드도 한번 꺼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가속 페달에서 힘을 떼면은 차량에 강한 제동이 이제 걸리게 되죠. 이제 독일 제조사들과 뭐 국내 제조사 그리고 이 폴스타, 뭐 볼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입장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독일 제조사들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이 회생제동에서의 그 울컥거림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면서 내연기관 차량과 굉장히 흡사하게 만드는 반면에요. 뭐 볼보라든지 폴스타 그리고 국내 제조사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이런 부분에서 회생제동에서의 강도를 좀 높이면서 좀 더 에너지 회수를 높게 하는 이러한 좀 방향성을 좀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사실 일상에서 주행을 하면서 전기차를 구매한다는 이유 자체가 아무래도 좀 더 많은 에너지 회수를 통해서 유지비를 조금 절약하는 이러한 부분에서 조금 유지비를 절약하는 차원 이러한 부분을 조금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일상적인 주행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본다면 지금처럼 좀 회생제동의 강도를 높이어서 원페달 드라이빙도 완전히 지원하는 것이 좀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물론 이때 가속 페달 조절을 굉장히 조금 부드럽게 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안 그러면 조수석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 하시고 또 멀미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속 페달에서 발을 뗄 때는 한 번에 떼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지속적으로 힘을 빼는 이러한 연습도, 주행 연습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의 가격은 5,490만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바로 이 지금 시승하고 있는 이 싱글 모터의 가격인데요. 여기에 플러스 패키지라든지 또 더 성능을 원하는 분들이라면 퍼포먼스 패키지까지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사실 싱글 모터 모델을 구매하시는 분들에게는 퍼포먼스 패키지가 그렇게 중요하게 선택해야 될 옵션은 아니겠죠. 저 개인적으로는요, 싱글 모터 모델에 이제 파일럿 패키지 정도만 추가를 해서 주행 안전 시스템에 조금 더 신경을 쓰고 뭐 옵션 같은 하만카동 오디오 같은 옵션 같은 경우에는 좀 비중을 낮추고 주행 보조 시스템에 조금 더 비중을 높이는 이러한 구성이 가장 가성비 좋고 합리적인 구성으로 폴스타2를 구매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뭐 6천만원 아래로 이제 가격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으로 구성이 되는 거죠. 물론 뭐 국산 전기차와 비교를 해서 뭐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최근에 출시되고 있는 이 다른 경쟁 모델들의 가격을 보면은 거의 뭐 5천에서 6천 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더 고급 사양의 Q4 이트론 같은 경우에 6천만원을 좀 넘는 가격이고요. 최근에 출시된 ID4 같은 경우에도 5천만원, 6천만원 사이의 가격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이 폴스타2의 패키징 상품성 같은 경우에는 전혀 뭐 경쟁 모델들에 뒤처진다고 생각 들지 않고요. 기본 사양, 싱글 모터 사양에 파일럿 패키지를 더해서 구매하신다면 가장 아마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모터스 원선홍이었고요. 저는 또 다음 시승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